자, 만세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필기부터 할게요. 이 작품 너무 중요한 작품이고, 일단 먼저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역시나 또 끝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정리 시작하세요. 그게 더 좋아. 자, 일단 이 작품은 1910년대 그 일제강점기 아래에 있던 그 조선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 자체를 먼저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나라는 서술자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죠. 음, 나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제 나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1910년대의 조선의 모습이 전달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이해해 보세요. 이 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쭉 조선을 쭉 보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 움직여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면 이제 일본에서 출발을 해요. 나라는 사람은 그 일본의 유학생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 유학 생활을 하다가 어떤 정보를 받고 급하게 조선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에 이제 각각의 지역들을 다 좀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기의 그 원래 그 살던 곳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여정에 따라서 이제 쭉 소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로형 소설이다 이제 이런 말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여로형 수설은, 결국 이 나라는 사람의, 그 나라는 서술자의 그 눈에 비친, 상황이 그냥 그대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작품은 그마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의 눈에 비친 그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에 뭐가 붙냐면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기분을 유발하고 있는지, 즉 자신의 심리 묘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작품은 즉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상황 파악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서술자인 내가 어떠한 기분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 심리 묘사를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 쭉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 나라는 서술자가 느끼는 그 기분 변화, 즉 심리 변화를 이해해주는 일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심리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음. 이렇게 이 소설은 그 나의 심리 변화를 이해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해 볼게.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그 유학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부잣집 도련님이 그래서 이 유학 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는 사실 그 현실에 대해서 알긴 알지. 왜, 들어오니까, 계속 귀에 이제 들려오니까 이제 알긴 아는데, 그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실상을 자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본의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 조선은 뭐 그런 정도로 힘들다더라. 뭐 그런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선을 쭉 관찰하면서, 즉 조선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조선의 현실을, 즉 실상을 자각하게 되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 조선의 실상이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이냐면 얼마나 실제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이게 말로만 듣던 거랑 실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건 좀 다르잖아. 그래서 자기가 들어는 보았는데 정말 이런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와 동시에 또 조선인의 모습이 너무 또 무지한 거야. 음. 무지한 조선인의 모습.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막 조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그들의 멋대로 이용하고
이제 뭐 사람을 납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를 또 조선인들은 그냥 그대로 너무나 무지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한 조선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조선의 현실을 비유하기에 이르는데 그 현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건 무덤과도 같다. 즉, 무덤에 비유하게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보자면 결국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음,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조선엔 가망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처음에 그 일본에서 지내고 있을 때는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몰두하며 살았다면 이렇게 조선을 관찰하게 되면서 이 사회적인 자아로, 자, 사회적인 자아로 이렇게 좀 나아가게 됩니다. 각성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 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이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음. 라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이제 이 포인트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제 마지막 3번 여기다 쓸게. 자, 이 소설에서는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 이 무기력한 이 지식인의 좀 한계가 드러난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상은 그대로 이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 실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한 거야. 음.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런 행동으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거나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긴 했지만 결국은 어떤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저항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한계가 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실제 그래서 이 소설은 결말이 이 조선을 그냥 그저 등 뒤로 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그저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대략적인 이야기는 좀 했고, 이제 본문 가가지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 해보자. 음. 자, 본문 보고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일본에 유학하고 있다가 이제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조선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다. 부인이 이제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아서 이제 귀국길에 올게 된 거다. 자, 이제 그렇게 도쿄에서 일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조선으로 가기 위한 어디다 배에 올라타게 된 거죠. 알겠죠? 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배 안에 목욕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 안에 목욕탕에서 시작되는 아예 필기 자체를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바로 이제 나의 관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지금은 어디다? 이 조선으로 가는 배 안의 목욕탕이다. 그렇게 나의 시각으로 이제 보이는 그 광경들이, 장면들이 지금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야. 볼게. 지금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볼게요. 아,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있다고? 여기 막 대화를 나누죠. 누구냐면, 체크할게요. 어떤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 자, 듣고 있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뭔데?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물어본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그자. 음. 지금은 이제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의 대꾸였고요. 자, 지금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주체는 그자죠. 그래서 이제 그자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 그자의 모습을 좀 묘사하는 지점에 이런 게 있어. 자기들 대화에는 좀 무심히 이제 앉아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먼저 보고 안심한 듯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무언가 이 말은 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 거죠.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주변인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그 훌륭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쉬운 일이다, 막 이러면서. 자, 그 일은 뭐냐면,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일이에요. 음. 일단, 요보라는 말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체크 잘 해주세요. 자, 요보가 그 왼쪽에 있지만, 그 한국 사람을, 즉 조선인을 좀 낮잡아 부르던 좋지 않은 표현이야. 자, 이렇게 요보를 붙들어 오는 거다, 막 이러면서. 자, 즉,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이제 모집이에요. 모집. 노동자 모집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실상은 그 막 붙들어 온다. 자, 이런 표현을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활한 듯이 좀 웃어버린다. 자, 보이죠? 아니? 자, 실제 그래서 이제 그자는 이 겉으로는 이 노동자, 이 모집원인데요. 그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노동자 모집원인데 실제 이면의 그 의미를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업자입니다. 에? 인신매매 업자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은 나는 당연히 이제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심리묘사. 그 말을 듣는 나의 심리묘사. 음. 자,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을 다 속여가지고 그렇게 다 팔려가는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 나의 심리묘사에는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일본인 노동자 모집을 좀 전에 얘기했던 그자, 이렇게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리묘사를 통해서. 자,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자,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 군주라는 걸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자의 형이라고 했는데,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발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직 안 나왔고요. 그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용할 작정으로 이러고 있다. 자, 이 이용하다의 주체. 그게 바로 그자. 노동자 모집원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노동자 모집원이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자가 그 형이 헌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떤 동행한 듯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말을 중간에 치고 들어온 거야. 아니, 그런 훌륭한 직업이 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런 거. 자,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자꾸만 보고, 자, 걸자라고 했는데, 이 걸자라는 말 자체가 자, 또 역시나 많이 쓰이니까, 이것도 오른쪽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어휘풀이 보시고, 자, 걸자는 이렇게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뭐 지금은 잘 안 쓰죠. 이게 3인칭 대명사예요. 즉, 3인칭 대명사고, 이제 3인칭에 해당하는 대상을 좀 낮게 이르는 말이 걸자다. 네. 자, 그래서 이 걸자는, 여기에서 걸자는 이제 문맥상 그제가 되는 거야. 음, 다시. 이렇게 지금 벙벙이 듣고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죠. 그자가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야. 음. 자, 이제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참,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가면 좀 적다. 그러니까 즉 노동자를 모집하기 좋은 곳이 남쪽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응모자가 좀 많다. 음. 자,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이 남쪽은 응모자가 좀 많은데 이 남쪽 지방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다 이미 잡아놓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 하는 거 전부 다 이유 뭐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속이기 너무 쉽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남쪽 지방 조선인들은 결국 이러한 이유로 정말 속이기가 너무 쉽다. 지금 세력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무나 살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쪽 지방 사람들이 지금 가장 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속이기가 좀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남쪽 지방 사람들은 막 북으로 쫓겨서 막 어딘가로 막 가야 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남쪽으로 막 가거나 어디론가 막 가야 되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좀 양지가 좋으니까 따뜻한 곳이 좋으니까 1년 12달 죽도록 농사 지어서 이제 줄인 배를 불리긴 고사하고 결국은 이제 제대로 못 먹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 거니까 어디에 가면 북쪽에 가면 자, 이거는 이제 북쪽 지방으로 만약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면 결국은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좀 번화한 대판이나 동경으로 나가서 좀 사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쪽 지방. 알겠죠? 남으로 현해탄을 건넌다. 즉 일본이잖아. 자, 그래서 그런 수작으로 나도 하고 막 청을 해온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남쪽 지방,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좀 전라도 지방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전라도 지방 사람들은 원체 지금 내지인들이 많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 그들은 지금 오히려 속이가 더 쉽다. 이 일본 쪽으로 이제 뭔가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잘 속아서 넘어간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전부 다 내가 보고 듣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더 이제 읽고 정리해볼게. 이런 이야기를 결국 계속 듣는다면, 아,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생기냐고 막 이런 걸 물어봐. 지금 촌뜨기는 계속 침을 흘리며 들어. 음. 자, 흥미가 막 생기는 거지, 그치? 같은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주 흥미롭게 이제 듣고 있는 거야, 그들끼리는. 음. 자, 이제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막 얘기해 주지.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도 또 있지, 막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지. 한 사람 모집하면 1원 정도 받는데, 그건 회사의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뭐 어떤 여공 같은 건 임금도 싼데, 모집원의 수수료도 제일 싸고, 광부 같은 거는 지금 시세로 좀 비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남는 거 다 제하고 나서 결국 1천, 1,300, 400원, 잘 되면 2,000원까지도 이제 결국 이제 손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기도 자기 경험 얘기하는데 자기가 제주도에서 모집을 좀 해갔대. 그래가지고 그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아다 주고 남긴 게 거의 8, 900 아니면 근 1,000원, 거의 1,000원 가량이었다는 얘기야. 또 이렇게 올 가을에는 또 800명 정도 탄광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한 2,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신매매, 조선인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아주 이제 큰 돈, 즉 일본인에게 아주 큰 돈으로 이렇게 남기는 이제 그런 행위였다는 걸 이제 이야기한 거야. 음. 자,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질문을 내.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은 엄청 잘하나요? 이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 잘하고 못하는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요번엔 또 가뜩이나 말을 또 잘 듣고 또 힘든 일도 잘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안성맞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아주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시험 보기 위해서 글을 읽고 있지만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 음. 자, 좀 더 읽어볼게, 그들의 말.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데려갈 때 좀 품삯도 많고, 일은 오히려 들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삶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속이는 말들이지, 그치? 조선인들을 좀 속이는 이제 그런 말들. 너 가면 돈도 많이 벌 거고, 이제 일은 더 쉬울 거야. 막 이렇게 속여야 된대. 자, 또 갈 때는 이제 돈도 줘, 실제로. 노자도 주고, 또 가족까지 다 데려가고, 빚까지 갚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지. 자, 속이는 말과 동시에 실제 갈 때 일정의 비용은 좀 지급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큰 지급을 좀 해주는데 이게 결국 그들의 족쇄가 되는 거야. 음. 그렇게 따라 나서고 나면 이제 결국 보관해둔 쥐가 되는 거지. 음. 갔더니 이제 결국은 일은 너무 힘들고 이제 결국 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은 굶어 죽지 않으려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는 족족 먼저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갚다가 결국은 뭐 자기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알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 조선인들의 자, 조선인들의 너무나 그 비참한 현실이 제시가 됐고 동시에 이 일인이라고 할까 일본 사람 자, 일인들의 아주 악랄한 그런 성격이 좀 드러난 거지. 알겠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이제 벼랑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드미러 와서, 결국은 이제 이야기는 더 듣지 못했어.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에 대한 이제 심리 묘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심리 묘사입니다. 자, 스스로 하는 말 봐봐. 자, 22살, 두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 나는, 의, 음, 자, 이렇게 나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겠지, 그치? 나는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22쯤에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책상 도련님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는데, 자, 이 말의 뜻은 쓰지 않아도 저 위에 나와 있으니까 세상을 잘 모르던 나였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는 그때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너무나 놀랐다. 음. 자,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인생이 어떠니, 인간성이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았지만, 내가 했던 그간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탁상 공론에 불과했던 거야. 또 아버지나 코빼기도 보지 못했던 조상의 덕택으로 나는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라 소설이나 좀 들춰봤다고 내가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나 소설이니라고 말하고 살았지만 난 그동안 정말 배가 불러서 이 포만의 비애를 호소할 따름이었다라고 해서 자, 이런 게 지금 자신의 그 지난 삶의 모습을 좀 자조하는 거지, 그치? 나는 참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실제로 실제 인생, 실제 사회의 그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은 아무것도 이제 관련 지을 수 없게 나는 살아온 거지. 음. 그래서 나는 대체 그럼 지금부터 하려는 일은 뭔가에 대한 의문과 불안도 막 생기기 시작했대. 음. 자, 지금 이 조선 사람들은 1년 12달 이렇게 애를 쓰고도 반년 정도는 실외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만큼 너무나 귀가 번쩍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음. 나는 그런 정도의 참혹한 삶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음. 자,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런데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막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에 돌아간다. 흙에 그 아주 따뜻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자, 그의 생기야. 야말로 너 인간의 끝없는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것들, 요런 내용이 그저 실상을 모른 채 좀 낭만적으로 읊어왔던 이제 그런 시들이거든, 그동안의 시들. 다음, 중요한 말 나오니까 체크해 볼게. 자, 이러한 의미로 내가 봄에 산문시를 쓰던 그 나의 공상과 천력. 자,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얕은 생각. 자, 이런 얕은 생각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음. 결국 내 지난 모습에 대해서 결국 자조하고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 자, 흙의 냄새가 이제 뭐 좋지 않다는 건 아니다. 방순치 않다는 건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너무 실상을 몰랐다는 얘기 하겠지.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이라는 그 고등 유민 계급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봐서 나는 대패밥 모자에 염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자루를 잡는 게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야. 자, 그러나 저러나, 그리고 나와 있지만, 이 말 뜻이 좀 이해가 안 됐다면, 자, 이런 것은 이제, 나와 있지만, 이건 농사일을 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취미로 농사일을 뭐 한다는 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시적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음.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 1년 12달, 이렇게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이나 먹고 사는 게 그런 게 정말 농사이고 시인가? 라고 해서 나는 그동안에 이제 농사에 관련된 생각도 많이 했고, 그와 관련된 시도 많이 써봤는데, 내가 썼던 지금까지의 시들이 과연 시인가?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시를 쓴 게 맞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점에서, 또 역시나 그 조선의 현실, 자, 현실을 떠올리면서 아주 괴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행복을 느꼈을까? 그들은 흙의 노예이고 다만 자기 자신은 생명의 노예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건 땀과 피뿐이었을 텐데 또 그들은 결국 줄임뿐이었을 텐데 음. 자, 그들의 결국은 이 결과물은 누구의 입으로 가는가? 그들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결국 무엇인가? 결국 굶주림만이 그들의 품삯이었구나. 자, 이렇게. 음. 이렇게 지금 심리 묘사가 꽤 길었잖아요. 그쵸? 자, 이 너무나 긴 이 심리 묘사를 통해서 결국은, 좀 깨달음을 얻고 있다. 알겠지?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이 벌써 좀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조선의 모습을 쭉 관찰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그 기분이나 생각이 뭔지를 또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그래서 둘 다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생각도 중요하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욕탕에서는 나왔어요. 몸을 다 훔치고 이제 옷 입는 곳으로 나왔어. 자, 근데 여기에서 체크 좀 해볼게. 어떤 중절 모자를 쓴 대가리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좀 황당한 안색으로 막 방을 둘러보더니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인화 씨 계십니까? 자, 이렇게. 음. 자, 이제 그래서 난데요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음. 자, 나는 이 걸자의 앞으로, 자, 걸자란 말 또 나왔잖아요. 자, 이게 대명사니까 자꾸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걸자는 당연히 누구여야 돼? 이 걸자는 이제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겨우 만난 게 반갑다는 듯 막 웃으며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웃긴 웃는데 그 말투는 어떠냐면, 이렇게, 뭐 일이 좀 나오라고 막 명령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를 처음 본 이 걸자의 태도, 잘 보세요. 일단 웃으면서 뭐 했다? 명령하듯 소리를 질렀다. 보이죠? 자, 그래서 소리를 친다. 즉, 강압적으로 나를 대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그걸 본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처음에 했냐면, 이제 학생복을 입었고, 그리고 좀 체격을 보니까 좀, 다음 볼게. 학생복을 일단 입었고, 지금 유창하게 한답시는 그 일본어가 있긴 한데,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은 분명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를 사용하면서도 자기의 본색이 탄로날까 봐 좀 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본색이 뭐겠어? 당연히 조선인.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너무나 수상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거야.
불안한 거죠. 근질근질하다, 좀 불안하다. 자, 즉, 내 이름과 그 사람의 말투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짐작한 여러 그 일본인들의 시선. 자, 그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서 나에게 이렇게 옳지 갈지 않은, 그러니까 막 우리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 집중하는 그런 주변의 시선을 느낀 거야.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그 희극을 마치 하고 있는 앵무새 같았다. 음. 자, 이런 것도, 결국 그 일본 사람들 틈에서 둘 다 일본어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둘 다 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좀 티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스스로 봐도 우스꽝스러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앵무새의 격이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얼마든지 뭐가 들어있어? 좀 자조가 들어있지. 또 역시나. 알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나오래. 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점점 귀에 거슬리고 불쾌해져. 그 말을 들은 나는 이제 불쾌합니다. 음. 그리고 이 나를 보는 주변의 시선 봐봐. 이제 경멸하는 듯한 이제 그런 시선을 이제 느끼면서 음, 그다음 볼게. 또 아까 그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그 누군지 알죠? 그자를 비롯한 세 사람. 자, 이 세 사람들도 이제 우리를 막 곁눈질하거든. 음. 그렇게 계속 불쾌하다는 생각이 계속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운이 빠지면서 어깨가 쳐져요. 지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계속 나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 주변에 그런 경멸하는 시선들 그런 시선들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야. 자신의 처지나 신세가 참 너무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죠, 스스로. 자, 이제 그때 이제 계속 그 걸자는 기다리고 있었고, 또 나가재. 근데 여기 체크 하나 해줄게. 처음에 좀 강압적이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막 애원하는 듯한 이제 그런 뭐 어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까와는 태도가 좀 변했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처음엔 좀 강압적이었는데 좀 애원하는 걸로 바뀌었다. 자, 체크 하나 해주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어딜 가자는 거냐? 했더니, 이제 파출소에 가재. 자, 근데 이제 내 기분은 어떠냐면, 자기의 어떤 직함도 얘기하지 않고, 덮어놓고 가자고 한 것이 좀 잘못되었다는 듯,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음. 또, 한편으로는, 나 또한 1인 행세를 하는 게 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이 탈로가 좀 날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점점 태도가 풀이 죽고 공손해지는 거야.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직함을 얘기하지 않았고 갑자기 좀 가자고 한 것이 좀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는 듯이 또 자기가 좀 일본 사람 행세했다는 이런 게 좀 부끄러웠다는 듯이 점점 공손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태도를 보고 난 나도 도리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불쾌했잖아. 이 불쾌한 심리에서 이제 여기에서 좀 불쌍하다는 심리로 좀 바뀐 거죠. 자, 근데 그래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짐을 주고 그냥 혼자 가서 조사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 자,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음. 점점 더 이제 선실내의 눈은 다 나를 쳐다보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냐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얘가, 네? 즉,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불신검문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제 점점 더 얼굴이 화끈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이 화끈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이건 수치심이야. 모욕감이야.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어쨌든 조선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조선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게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선의 현실을 더욱더 자각하게 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또 안 간다고 하지. 그랬더니 자꾸 이제 막 애원을 해 매달려. 제발 막 나 잠깐만 가달라. 막 이러면서 또 계속 그 사람은 애원을 하는 거야. 음. 자, 좀 더 볼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맘대로 해라고 막 소리는 질렀는데 사실 그 너무나 화가 난 중에도 가엾어 보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 음. 그리고 계속 승강이만 하다가는 뭔가 그래 서로 이룰 것도 없어 보이고 시간만 갈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나가기로 결심을 해. 그리고 또 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까 사 가지고 들어온 것도 다 챙겨 가지고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의 뒤로 따라 나서게 된 거지. 음. 자 인제 그렇게 따라 나서는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따라 나서고 나니까 "진작 좀 그러시지."라고 해서 좀 빈정대는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애원하다가 계속 나한테 막 애걸하다가 여기에서 따라가기로 하니까 좀 빈정거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더 기분이 나빠. 그래서 막 주먹이 막 떨려. 근데 어떡해. 일단은 또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야. 음. 자 그다음 보면 줄거리로 좀 빠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더니 그 학생부 입은 그 걸자 그 사람과 함께 음 이제 그렇게 해서 형사 두 명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음. 자 그리고 그들은 나의 가방을 막 열어보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내가 쳐다보고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 짐을 다 열어 가지고 들쑤십니다. 음. 또 내 조그만 손가방까지도 다 조사를 받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막 손에 잡히는 대로 휙휙 집어 가지고 막 옆에다 던져 주고 막 들척거리고 막 이래요. 음. 근데 나는 사실 그냥 정말 조선인이지만 그냥 단순한 유학생이니까 당연히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득이 없어서 그대로 닫아 가지고 또 다시 보고 하다가 책 하나를 또 들어가면서 일일이 그 책명들을 더 이렇게 하나하나 기재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의 나의 기분 당연히 어때? 양복쟁이의 뺨을 막 노려보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은 뭐냐면 그냥 노려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했죠. 자 좀 넘어갈게. 한 세네 줄 내려와 봐. 자 이제 그렇게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 바람 또 귓가에 그것이 솔솔 지날 때마다 종잇장 구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참 그렇게 파도 소리 하나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이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을 것만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꽤 길게 이 불심 검문이 이어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길게 이어지면서 계속 내 머릿속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불안해지죠. 초조해지고 불안해져.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배 시간 때문이에요. 그 배 시간을 좀 놓칠까 봐. 알겠죠. 그래서 이 배 시간에 좀 놓쳐서 이제 타지 못하게 될까 봐 이제 초조해지고요.
결국은 그들이 뭘 가져가냐면 웬 서류 뭉텅이를 하나 들고 이제 이거는 내가 갔다가 보고 보내드려도 됐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 짠. 그런데 나는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죠. 나는 너무나 이제 기분이 나빴거든요. 자,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쾌히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내가 여기에서 그냥 바로 허락한 것은 기분은 나쁘지만 그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무언가 있을 줄 알고 자꾸 조사를 하는데, 자, 나는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이 아주 당당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나는 이제 승낙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결국 무사히 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히 여겨. 이렇게 다 수습해가지고 배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음. 사실 우리 지문이 이제 거의 다 끝까지 왔는데, 자, 그 이후로 이제 결국은 가까스로 배를 타게 된 이제 나의 심정을 잘 보면은 참 그렇게 해서 이 뱃소리가, 징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리는지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징소리가 참 처량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뭐 다시 말하면 뭐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너무나 쓸쓸한 벌판에 그림자들만 있고 또 쓸쓸한 바람만 불면서 길다, 짧다, 뭐 그랬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주변에 이 배경 묘사가 좀 나왔는데 당연히 이 배경 묘사는 그 나의 심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이제 투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배경 묘사였죠. 음.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떠나고 있는 나는 결국 인간계를 떠나서 뭔가 방랑의 몸이 된 사람처럼, 음, 어떠한 불빛들은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때 계속 별보다도 점점 멀어져 가는 그 불빛이 그냥 따뜻하게만 보였다. 이러는데, 자, 나 자신은 이렇게 좀 방랑의 몸이 된 자처럼 느끼는 거. 너무나 쓸쓸했단 얘기고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다는 얘기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와 있지만 이제 역시나 너무나 큰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눈물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이 눈물이 나는 것 역시나 그 위에 나타난 것과 그냥 그대로 유사한 정서가 될 것이고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큰 모욕감을 느끼고 그와 동시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무기력함이겠죠. 음, 알겠죠. 자, 사실 그래서 이 소설은 너무 중요한 소설이긴 한데 우리한테 주어진 지문이 앞부분은 사실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지문이에요. 그 목욕탕에서의 대화를 듣는 거. 그런데 그 이후로 나와서 이제 이 불신 검문을 받는 것은 아주 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뭐 우리가 만세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지문 자체는 어렵게 배정이 되지 않아서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결말 부분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전에는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인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떠니 이제 결국 조선의 현실을 무덤과도 같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과도 같다고 느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뭐니? 절망적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집을 나서고요. 자, 그렇게 어떤 나약한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